자,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?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종목 상단 3가지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전선, 신성통상,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.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 대한전선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대한전선은 이제 호반 그룹에서 인수를 했다라는 확정적인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. M&A 쪽, 이제 인수 합병 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합병하는 회사와 그리고 피합병되는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큰지,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. 이제 대한전선, 전선 관련된 부분을 만드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시너지는 크지 않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근데 이 호반 그룹, 호반 산업이라는 회사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토목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너지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사의 이제 대한전선 말고 호반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적인 지역적인 특색이 전라도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대한전선은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,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해외 쪽으로 좀 크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,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뭔가를 좀 실적을 내놓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5천억 정도, 영업이익은 한 4,500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아요, 대한전선은. 근데 실적이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되면 결국 이 호반그룹과의 시너지가 얼마만큼 빠르게 형성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최근의 흐름들 보시면 뉴딜 펀드를 비롯한 그린 뉴딜 쪽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LH그룹 쪽 관련된 이야기로 이 민자업자들에 대한 건설업체들에 대한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대한전선도 그렇다라고 하면 호반그룹의 등을 업고 뭐 다양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나름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수합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, 차트를 보시면 이제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저기 이제 음봉을 빼고 나서, 이 음봉을 빼고 나서 이 음봉부터 또 그어보죠. 그거 보면 이제 추세 자체가 좀 전환이 된 흐름이죠. 그래서 못해도 1,550원에서 200원 정도가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고점들을 그어 보면은 뭐 조금 더 상승을 해야 되긴 합니다. 한 1,3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, 오늘 뭐 최근에 3일 동안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다 라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200원에서 1150원 정도가 잘 유지가 되면 1차적으로 1300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.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이제 예전에 박스로 좀 갇혔었던 1300원에서 1600원까지에 대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, 그래서 이 흐름까지는 좀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짧게 보는 데에서는 특별하게 완전하게 뭐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좀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좀 그룹에 대한 안전한 그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
일단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신성통상인데, 이제 일본이 자기네들 교과서,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이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예전에 작년, 재작년에 그 애국 관련된 테마로 인해서 이 유니클로의 불매 운동이 많이 연결이 됐었죠.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이제 탑10이라고 하는, 동사가 가지고 있는 탑10이라고 하는 브랜드였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장 초반에 좀 갭 떠서 시작을 했다. 6.5% 떠서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이제 애국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면서 13%까지 갔죠. 근데 시간이 갈수록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뭐 고점이, 종가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이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두드러 맞은 그런 흐름이잖아요. 그리고 이 이제 보시면 이때 당시에 20년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때 당시 애국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상승을 또 뛰어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뭔가가 좀 필요합니다. 애국 테마 말고. 자, 그 전에는 이제 애국 테마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이 애국 테마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필요하다. 이제 그래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, 그래도 실적은 나름 좀 선방을 했습니다.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상황이죠. 그래서 오늘 이번에 다시 이제 애국 테마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작년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크게 뭐 기록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, 뭐 차트로 보면은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위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실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, 그게 좀 1차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추세선을 그어보면 아직까지 뭐 고점들을 이어봤을 때는 별 메리트가 없지만, 지난번 고점에서 이렇게 그어보면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제 꺾인 흐름이거든요. 추세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상승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가 단기적으로 관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169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 1600원 정도, 1650원 내외에서 움직여도 뭐 그대로 좀 가져가셔도 된다. 하지만 이게 좀 그러니까 오늘의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못해도 16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고, 만약에 내일 장 초반부터 양호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바로 반등을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내면 그러면 더 땡큐죠. 그래서 1700원 50원에서 한 1800원 정도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는 상승으로 더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900원 이상, 한 2000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2000원대 매물이 좀 있습니다. 보시면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지난번에 거래가 좀 그래도 나름 됐었던 가격대가 2000원대 거래량이었거든요. 그래서 1900원까지만 양호하게 유지가 돼서 2000원까지 가면, 1차적으로 가면 이 2000원대에 대한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얼마만큼 빠르게 좀 소화를 하는지, 그게 관건이다. 그러면 이 지금의 일본 애국 테마가 얼마만큼 좀 더 장기화가 되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제스처를 취하겠죠.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어떤 뭐 유감이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뭐 다양한 그런 제스처가 나올 텐데, 그런 제스처가 크면 클수록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
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한전선도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리면 못해도 1,00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유지를 해줘야지 좋을 것 같다. 여기가 이탈이 되면 조금 더 밀었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,0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, 그리고 나서 뭐 1차적으로 한 1,400원에서 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에리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오늘 뭐 뉴스가 나왔죠. 삼성이 테슬라에 LED를 공급을 하는데, 그 LED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이제 전구체 소재 분야를 만들고 있다.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오늘 장 초반에 갭으로 좀 0.15% 떠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4,000원까지 한 19%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내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지난번과 같은 흐름이라고 하면 내일도 역시나 오늘 시가 부근이 종가 부근이 3,600원이니까 3,600원에서 3,500원 내외에서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좀 꼬리를 만들고 나서 뭐 상승을 이런 식으로 더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3,500원, 600원을 잘 유지를 해주는지 1차적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좀 거래가 좀 터졌죠. 그래서 일부 거래량이 터졌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거래량이다. 그리고 시가총액이 2천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두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, 그래도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거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많고, 그리고 위에서 수익을 실현한 사람도 많다. 근데 하루 이틀 더 지나 보면 그 의미를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. 그래서 내일은 3,500원 50원에서 한 3,600원 정도 50원 내외에서만 유지가 돼도 뭐 나름 이제 바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한 하루 이틀 조정을 거쳐다 움직이는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,800원에 대한 이 가격선에 대한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. 그래서 3,800원에서 4,000원 정도만 잘 유지가 돼도 못해도 이번에 상승은 4,2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이게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가적인 매물이 없습니다. 그런 부분도 잘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번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.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상승이 좀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면 결론적으로 좀 실적도 작년에 좀 재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작년에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올해 또 추가적인 실적이 얹혀지면 더 이제 실적 베이스로 깔려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4,200원까지 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한 5,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